아변 기능사 보건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10배 이내의 확대 경자. 우리가 조직 관찰하는 거는 10배를 기준으로 10배 이내는 매크로라고 하고요. 10배 이상은 마이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이크로.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매크로 시험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형상기호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형상기호각금은 마텐자이트 변태를 반드시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텐자이트 변태를 한다고 해서 모두 형상기호각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일반 강은 당금질하면 마텐자이트 변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 강이 형상기호각금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텐자이트 변태를 한다고 해서 모두 형상기호각금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금만 그 마텐자이트 변태는 뭐 요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열탄성형 마텐자이트, 이럴 때 나타나는 마텐자이트만 형상기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선팽창 계수나 탄성률 등의 특정 성질이 변하지 않는 불변강이 아니거든요. 자, 불변강은 뒤에 대부분 바자로 끝납니다. 지금처럼 인바, 엘린바, 코엘린바 이런 식으로 바자로 끝나는 건 다 불변강이에요. 여기에 있는 4번의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아마 그쪽 계열의 특수학금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공구용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물과 얼음, 그 다음에 수증기. 그러면 물, 얼음, 수증기니까는 3개 이상에 공정하는 3중점이죠. 3중점에서의 자유도. 그러면 일단 성분은요, 물이니까 H2O 하나니까 성분은 1입니다. 성분 N은 1이고, 그런데 상의 수는, 상은 물, 액체죠. 얼음, 고체, 수증기, 기체. 이것이 3개가 공존한다고 했으니까 상은 3개가 되겠죠. 3개. 그럼 우리 자유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유도 F는 N-P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물일 때는 뒤에가 2예요. 뒤가 2고 금속일 경우는 F는 N-P의 플러스 1입니다. 금속은.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과 물은 차이가 자유도 계산이 물은 뒤가 2고 금속은 1이다 하는 거죠. 기체 상태는 안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물이기 때문에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0이 나오겠죠. N이 1이고 P가 3이니까요. 그래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2가 앞에 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뒤가 물은 2고 금속은 1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 귀금속에 속하는 금의 순도는 주로 캐럿으로 나타난다. 18K 하면 되는 금의 순도는 우리가 24K가요. 24K가 금 100%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8K일 때는 몇 프로인가?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요거 방정식 풀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18에 아래는 2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5% 나옵니다. 만약 14K다 그러면 여기가 14가 되는 거죠.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2K 같은 경우는 50%가 되겠죠. 6번 가겠습니다. 크롬 니켈 강이라고 하면 CR2O3라고 치밀하고도 일정한 산화피막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 식기, 취사용고, 화학공업장치 등의 용도로 적합한 것은. 그러면 이런데 CR2O3 산화피막이 부식이 되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 우리 식기 같은 데 쓰는 거. 스테인레스 강이죠. 그러면 스테인레스 강이 되겠죠.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요 식기 등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우리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거 뒤에 잘 보시면은 거기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롬이 18%, 니켈이 8%예요. 가끔 요거 문제도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수저 같은 거 살펴보면 뒤에 20 또는 뭐 10 그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크롬이 20%, 니켈이 10. 그것을 의미합니다. 7번. 와이약금의 일종으로 티타늄과 크롬을 0.2%씩 첨가한 거. 그러면 와이약금의 일종이니까 여기에 있는 호비탈륨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약금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인데 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가요. 주조용이 있고 일반 가공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랄륨에는 이거는 가공용이에요. 가공용이고 여기에 있는 로엑스하고 와이약금 요거가 주조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비탈륨도 주조용입니다. 주조용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약금입니다. 또는 뭐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것이 두랄루미늄 같은 경우는 망간이 들어간 거고
로엑스는 실리콘을 넣은 거고, Y약금은 니켈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때 코비탈륨은 요 Y약금에다가 티타늄과 크롬을 집어넣은 거다. 하이드로날륨은 알루미늄 그냥 마그네슘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래서 요거는 내식용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육사황동으로 상온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조직을. 육사황동하면 우리가 문주 메탈이죠. 구리가 60%, 그 다음에 아연이 40%죠. 그래서 문주 메탈을 합니다. 그리고 9번 가공용 황동의 대표적인 것으로 연신율이 비교적 크고 인장 강도가 매우 높아 판, 막대, 관선 등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 아까 여기 8번에서 육사황동이 있었죠. 지금 요거는 73항동을 말하는 겁니다. 73항동.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번이 되겠죠. 2번. 그래서 73항동은 카트리지 브라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가공성이 가장 좋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아까 64황동은요. 64황동은 강도는 큰데 가공성이 73항동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73항동이 가공용으로는 가장 적합하다. 10번 액체 금속이 응고할 때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시작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각을 시킬 때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온도 할 때 액체 상태 금속을 온도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다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는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쫙 식죠.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도 물이 얼음이 될 때 물하고 얼음이 같이 존재하죠. 요게 이제 고액 공존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고액 공존 구간이고 그 다음에 얼음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때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급냉을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원래 응고점보다도 더 낮은 점까지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를 보고 요걸 보고 관행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 차이가 관행도다. 그래서 관행 현상이 되겠죠. 11번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을 주조할 때 나타나는 실리콘의 조대한 육각 판단 결정을 미세화하는 알루미늄 실리콘 실루민이 되겠죠. 실루민. 알루미늄 실리콘에는 실루민 합금이다. 이거 계량 처리라 그러죠. 여기다가 나트륨을 첨가하는 거죠. 나트륨을 첨가해서 하는 걸 보고 계량 처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12번 전로에서 생산된 용광을 페로망가니로 가볍게 탈산시킨 것으로 기포 변석이 많은 강, 가볍게 탈산한 건 림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강종은 탈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주는데 탈산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킬드강, 그 다음에 세미킬드강, 그 다음에 림드강입니다. 이때 캡드강하고는 똑같아요. 지금 요 순서는요 저겁니다. 탈산도고. 그러면 킬드강은 아까 강력 탈산, 요거는 중간 탈산, 림드강은 탈산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캡드강은 뭐냐면요. 림드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주형 틀에다가 용광을 부으면은 이 안에서 탈산 안 했기 때문에 C하고 O하고 반응을 해서 CO나 CO2가 빠져나가면서 이게 용광이 교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스가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교반을 현상 보고 리밍 액션이라고 그래요. 리밍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밍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림드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밍 현상이 일어나면 응고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편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응고 속도를 조금 더 빨리게 하고 이런 리밍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다 뚜껑을 딱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스가 빠져나가다 말고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C하고 O하고 반응이 억제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리밍 현상이 다시 조용해지죠. 그러면서 응고가 빨라진다. 그래서 림드강하고 캡드강은 탈산도는 똑같은데 중간에 뚜껑을 씌운 거다. 거죠. 자, 그러면 성질은 어떤가요? 성질은 일단 킬드강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에 세미킬드강, 그 다음에 캡드강, 그 다음에 림드강이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탈산도에 따라서는 킬드, 세미킬드,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성질은 킬드, 세미킬드, 캡드, 그 다음에 림드, 이렇게 된다. 13번 표면 거칠기 값을 나타낼 때 10점 평균 거칠기. RA 같은 경우는 RA는 중심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거칠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때 이 중심선에 해당되는 거죠. 중심선에 해당되는 건 RA. RS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Z, 이것이 10점입니다. 10군데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Rmax가 있는데, 요거는 최대 높이만 갖고 치는 겁니다. 최대 높이. 14번. 냉간압연 시 연속 압연기에서 발생되는 제품의 표면 결함 중 롤마크에 대해서 발생 스탠드를 찾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 자, 롤마크가 생겼다는 얘기는요. 롤에 이렇게 있을 때 압연에 의해서 판재가 이렇게 쭉 나갑니다. 판재가 나갈 때 이때 롤에 여기가 만약 어떤 흠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요 흠 자국이 요 판재에 이렇게 찍힙니다. 일정 간격으로 딱 찍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일정 간격을 피치라 그러죠. 피치.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찍히는 거, 그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그림과 같은 투상도는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120도, 여기도 120도, 120도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120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등각 투상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16번 핸들, 바퀴, 암, 레일의 절단면 등을 그림처럼 요 중간 부분을 잘라갖고 90도 회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회전 단면도 그러죠. 또는 회전 도시 단면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17번 구멍과 축에 끼워 맞춤 종류 중 항상 젬새가 생기는 거. 젬새가 있고 틈새가 있거든요. 젬새는요 구멍보다 축이 큰 겁니다. 그리고 틈새가 있는데 틈새는 구멍보다 축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큰 쪽이 틈새. 그러니까 구멍이 크니까 축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가 조금 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틈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축이 크기 때문에 구멍으로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끼워 넣는다고 해서.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에 해당됩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면의 종류로 옳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이 A, B, C, D가 A, B까지 단면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되고 CD가 단면이 중간에 이렇게 계단처럼 바뀌죠. 그래서 계단 단면도다. 19번 금속의 가공 공정 기호 중 스크래핑 다듬질에 해당되는 약호는 다듬질이기 때문에 앞에는 F입니다. 다듬질 기호가 앞에는 F고 그 다음에 스크래핑이기 때문에 영어 스크래핑의 S 해서 FS 그렇게 하면 됩니다. FB는 보링이에요. 보링, FF는 줄다듬질, 그 다음 FL은 랩핑 그렇게 합니다. 20번 다음 도형에서 테이퍼 값은 여기에 있는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기울기 값. 그래서 이쪽과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를 요 L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A-B를 한 다음에 L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가끔 요거를 수치가 주어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죠.